네, 뉴욕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상승권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큰 폭으로 이끌 만한 재료는 좀 부족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교착을 빨리 풀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나선 점, 재정 절벽에 관한 협상 낙관론을 다시 한번 고개 들게 했습니다. 간밤 발표됐던 경제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3주째 감소세에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유로존에서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했지만 추가적인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0.3% 올라가며 마감했습니다. 13,074선에 마감을 했고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2번 정도 하락권으로 밀려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바꿔 잡았고 장 마지막에는 탄력을 조금 더 키워가는 움직임 속에 장중 고점에서 다우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0.3% 오른 13,07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업종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주와 통신주가 좀 다소 부진했고 나머지 업종들은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경기 민감주와 에너지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입니다. 인텔과 시스코 시스템즈, 맥도날드 등의 순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주의 강세 속에 쉐브론 역시 1.2%가 올라선 모습입니다. 다우지수의 특징주의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특징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꼽아봤습니다. 전일장을 확인해 보신다면 금융주가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날은 장중 내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주당 가격 $10 꾸준하게 유지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탈환한 $10선 지켜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0 45센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마감 동향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일하게 하락 마감하면서 증시를 혼조세로 이끌었던 나스닥 지수, 오늘은 0.5%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2,989선이 종가로 형성됐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개장 초가 가장 부진했고 이후에 상승 탄력 키워간 구간에서의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5% 올라가면서 2,98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역시 상승 마감이었는데요. 종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0.3%가 올라가면서 1,41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함께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크게 2번 정도 하락권으로 밀려나는 움직임도 나타났지만 장 마지막에 상승권으로 돌아서면서 상승을 유지시켰습니다. 0.3% 오른 1,413선의 S&P 500 지수 마감으로 미국의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역시 일제히 상승이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습니다. 내년에 유로존에 대한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이 됐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영국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푸츠백 지수 0.16%의 상승 5,901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권의 움직임을 유지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푸츠백 지수가 5,901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좀 혼조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흐름이 좀 나뉘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등락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업종이 0.8%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유틸리티와 통신업종도 하락했고요. 반면에 기초소재 업종과 경기 민감주가 0.4%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증시를 이끈 주요 특징주의 흐름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특징주는 금융주 안에서 꼽아봤습니다. 바로 스탠다드 차트였는데요. 개별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란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내게 된 벌금액, 그 액수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0.81% 상승한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유럽 증시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영국에 이어서 독일 지수의 마감 동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1%가 넘는 강세로 7,534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이렇게 7,500선을 넘긴 것은 무려 19개월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 1.07% 오른 7,534선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 어땠을까요? 장중 내내 상승권의 움직임을 기록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강한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간 구간에서 마감으로 1.07% 올라가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업종별 등락까지 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습니다. 1%대로 오른 업종들이 많았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경기 민감주, 필수 소비재와 기초 소재 그리고 산업 업종 등이 1%대의 상승. 반면에 유틸리티 업종과 통신 업종은 좀 부진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은 머크사 3%가 강세였고요. 반면에 도이체텔레콤이 1.6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랑스 CAC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역시 상승이었습니다. 0.3%가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종 종가는 3,601포인트였습니다. 하루 동안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다소 탄력이 좀 둔화된 구간에서의 마감이었지만 그래도 상승권은 유지시켜 나가면서 CAC 지수 마감을 했습니다. 0.3%의 상승 3,60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의 업종별 등락까지 이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업종만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틸리티 업종 낙폭이 다소 컸습니다. 5.9%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경기 민감주와 기초 소재 업종 등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탄력이 좋았던 업종은 프랑스의 우주항공업체 7.9%의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상품 시장의 동향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0.6%의 상승으로 80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세 10년물은 0.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 동향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하락한 것으로 좀 집계가 됐는데요. WTI와 브렌트 유가 나란히 1%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0.5%의 상승으로 1,70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